배경은 쇼와 27년 일본의 토노사토라는 가상의 마을입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헤이스케로 마을의 유일한 의사라고 나오고요. 아직 미혼인 상태로 누님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지낸다 이렇게 나와요. 이야기는 사나코라는 여성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면서 시작하는데, 그녀는 1년 전 남편을 먼저 여인 후 마을의 명사인 쿠로이도라는 남성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나코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쿠로이도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헤이스케에게 오늘 밤 7시 할 말이 있으니 꼭 자신의 집에 방문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후 몇 차례 왕진이 끝난 헤이스케는 저녁에 쿠로이도를 찾아가 어떤 연유로 자신을 부른 건지 묻게 되는데, 쿠로이도가 꺼낸 말이 1년 전 죽었다는 사나코의 남편은 사실 사나코가 평소 남편의 폭력을 못 이겨 독약으로 죽였던 것인데, 그 비밀을 알게 된 누군가가 그동안 사나코를 협박하고 있었고 지금껏 거액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쿠로이도가 사나코에게 청혼하면서 본인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였고, 청혼을 받은 사나코는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했는데 오늘 아침 죽어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헤이스케는 쿠로이도에게 그 협박범이 누군지 이름을 들었냐고 묻는데, 쿠로이도는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았다며 이제 어찌해야 할지 고민을 나누기 위해서 당신을 부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집사가 쿠로이도에게 우편물이 왔다면서 몇 장의 편지를 건네고 방을 나가는데, 쿠로이도는 그 편지 중 하나를 보고서는 죽은 사나코가 나에게 유서를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며 혼자서 유서를 읽고 싶으니 그만 나가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헤이스케는 쿠로이도의 저택을 나서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웬 낯선 남성이 무언가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쿠로이도의 저택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헌데 집에 도착한 후 10시 15분쯤 다급한 전화벨이 울렸고, 그걸 받아든 헤이스케는 쿠로이도 씨가 서재에서 누군가에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다며 급히 와달란 소식을 듣게 되어 서둘러 왕진 가방을 들고 다시 쿠로이도의 저택으로 향하게 됩니다. まさかそんな。 헌데 헤이스케가 쿠로이도 저택에 도착해 보니 집안 하인들은 오히려 헤이스케에게 이 시간에 왜 다시 오셨냐며 의아해했고, 헤이스케는 쿠로이도 씨가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서재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등 뒤에 칼이 찔린 채 죽어있는 모습의 쿠로이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헤이스케는 시신이 훼손될 수 있으니 건드리지 말고 집사에게는 빨리 경찰에 알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혹여나 놀랄 수 있으니 우선 남자분들에게만 이 사실을 알리고 불러달라 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경찰이 오게 되고, 당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우선 시신을 확인한 헤이스케는 사망 추정 시간은 10시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저택을 나선 시간은 8시 50분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인 9시쯤 의문의 남성을 보았다는 이야기도 해요. 이후 집안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증언도 추가가 되는데, 頃に書斎の前を通りかかったんですが、黒井戸さんが誰かと話している声を聞きました。 9시 30분쯤 쿠로이도의 서재 앞을 지나던 비서가 문 밖에서 쿠로이도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집사 또한 9시 45분쯤 쿠로이도의 조카 하나코가 서재 앞에 서 있는 걸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袴田、おじさまはもう今晩は邪魔されたくないとおっしゃっているわ。 그렇게 해서 경찰은 조카 하나코를 불러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게 되는데, 하나코는 무슨 연유인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해맑은 얼굴로 그저 단순하게 잘 주무시라고 밤인사를 건넨 것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집안의 한 여장이 찾아와서는 자신이 9시 30분쯤 집 근처에서 하루오 도련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런저런 등장인물들이 많아지는데 이제부터 등장인물들을 한 명씩 짚어드릴게요. 우선 헤이스케 같은 경우는 마을의 의사이면서 이야기의 주인공이랄 수 있고 9시쯤 보았다는 의문의 남성은 연관이 있는 건지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이지만 보통 이런 의문의 남성 같은 경우는 범인인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비서 같은 경우는 그냥 비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등장인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자를 건 자를게요. 다음으로 집사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평소 남의 말을 엿듣는 걸 좋아해서 살아생전 쿠로이도도 잘 신용하지 않았다라고 나오고 조카 하나코가 있는데 쿠로이도의 동생인 아버지가 죽은 후 어머니 미추루와 함께 쿠로이도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어머니는 가진 것에 비해 사치가 심해 빚이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촌지간이지만 하나코는 하루오와 약혼한 관계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 여장이 집 밖에서 보았다는 하루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쿠로이도의 전 부인이 데려온 의붓 아들이면서 원래는 도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마을에 내려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나와요. 주인공 헤이스케와도 예전부터 알던 친구라서 헤이스케는 하루오가 머무는 숙소에 방문한 적이 있다고 나오고 평소 의붓 아버지인 쿠로이도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 고향에 왔지만 집에 오지 않고 마을 여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오는데 의아하게도 의붓 아버지인 쿠로이도가 죽었음에도 나타나지 않고 행적이 묘연해요. 그리고 당시 집안에 머물고 있던 손님 중에 작가 란도 선생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저는 패스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람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주인공 헤이스케의 옆집에는 수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은퇴 후 귀농해서 호박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전 직업은 세계적인 명탐정이라고 나와요. 世界的な名探偵と伺いました。はい名探偵です 경찰은 사라진 하루오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는데 약혼자인 하나코는 하루오가 범인일 리 없다면서 수구로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고 그렇게 마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헤이스케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すぐらにお任せあれ 이게 명탐정과 의사 콤비라는 건데 이 어디서 본 구도죠? 아무튼 그렇게 캐릭터 설명을 마무리하고 다시 사건으로 돌아오자면 하나코가 9시 45분 쿠로이도를 보았다고 하고 사망 예상 시간은 10시니 그 15분 사이에 사람들 알리바이를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하나코는 쿠로이도에게 인사를 건넨 이후 방으로 돌아와 잘 준비를 했다고 나오는데 9시 50분에 집안 하녀인 아스카가 방에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았다라고 나옵니다. 비서와 작가 란도는 응접실에서 장기를 두었고 곁에는 하나코의 엄마 미추루도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하인들 같은 경우도 모두 식탁에서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나와요. 이렇게 되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바이가 있는 상황인 건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코가 범인이면? 이라는 의문이 생기잖아요. 쿠로이도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도 하나코고 그 후에 모든 집안 사람들한테 알리바이가 있다면 일단 하나코부터 잡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バカなことを言うな。あの子がクロイドさんを殺すわけがない。 뭐 헤이스케라거나 뭐 주변 사람들이 하나코에게는 쿠로이도를 죽일 동기가 없다면서 그럴 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残念です 근데 저는 의심을 하겠습니다. 하나코 씨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조심하세요.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남은 용의자는 돌고 돌아서 결국은 의붓 아들인 하루오로 취합이 되는 상황인데 수구로와 헤이스케 두 사람은 그날 한 여장이 하루오를 보았다는 장소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릴 레이스로 보이는 촌조각 일부와 함께 누군가가 떨어뜨린 듯 보이는 반지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우연히 어떤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가까운 듯한 모습의 하나코와 란도 작가의 모습이었습니다. あなたがそれほど沈んでいないのが僕としては嬉しい。本当はもっと悲しま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しょうけど。 자, 이 부분 체크하시고 이후 프릴레이스는 저택의 가정부 중 하나인 아스카의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반지는 쿠로이도의 의붓 아들인 하루오가 누군가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도 취합을 하자면 우선 헤이스케가 집으로 돌아온 후 걸려온 전화는 10시 15분 토노사토역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걸 알게 되고 죽은 쿠로이더의 서재 옆에는 쿠로이더의 방이 붙어있는 구조인데 그곳에 보관 중이던 돈 뭉치가 사라진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살한 사나코가 보내온 유서 또한 쿠로이도가 죽은 서재에서 발견되지 않아요. 증거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특이사항으로는 며칠 전 쿠로이도의 집안에 외판원이 방문을 하였는데 그때 쿠로이도 씨가 딕터폰이라고 불리우는 녹음기를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딕터폰이라는 녹음기가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명칭은 녹음기이긴 하지만 소리를 녹음하고 바로 틀어서 녹음한 소리를 확인할 수도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크기는 호주머니에는 숨길 수 없는 정도의 크기고 한 축구공 정도 되는 타자기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헤이스케에게 한 여장이 찾아와서 마약 중독이라는 게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다는 이야기도 추가가 되는데 이게 쿠로이드의 살인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어 보여요. 자, 지금까지 인물들의 상황이라든지 관계 그리고 파편화된 힌트들이 뿌려졌는데 수구로는 이것들을 취합해서 중간 결과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우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후 하나씩 의문점을 풀어나가는데 9시 반 한 여장이 집 근처에서 하루오를 보았다고 했는데 왜 그녀는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는가부터 의문을 가지게 되고 수구로는 한 여장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 게 아닐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헤이스케가 집으로 귀가 중 쿠로이더의 집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의문의 남성을 보았다는 이야기와 일전 한 여장이 마약 중독은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는 것을 조합해 그 의문의 남성은 한 여장의 아들인데 현재 마약에 중독되어 금전적인 도움을 얻고자 어머니를 찾아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한 여장이 보았다는 하루오는 왜 집에 오지 않고 근처에서 서성였나 하는 것에 의문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하녀인 아스카를 만나기 위함이었어요. 쿠로이도는 하루오가 조카인 하나코와 결혼하기를 원하며 서로 약혼까지 시켰던 거였지만 하루오는 하녀 아스카를 좋아했고 두 사람은 몰래 반지까지 주고받으며 결혼까지 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하루오는 명확하게 쿠로이도를 찾아가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런 모습에 실망한 하녀 아스카가 홧김에 하루오에게 받은 편지를 버렸던 걸 스구로가 찾았던 거였습니다. 春尾さんはとてもクロイドさんを恐れていました。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카 하나코가 9시 45분 쿠로이도의 서재에서 나오는 것을 집사가 보았다는 것인데 직접 문을 열고 방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는지 물어보자 그것은 아니고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집사는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하나코가 서재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한다면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수구로는 생각하게 되고 서재 옆에 있던 쿠로이도의 방에서 돈이 사라진 것과 평소 하나코의 어머니 미추루가 빚이 있는 상황으로 유추해 사라진 돈은 하나코가 훔친 것이고 쿠로이도의 방에서 나올 때 집사가 오는 것을 본 하나코는 급하게 서재 손잡이를 잡고는 나오는 척 했던 거였죠. それを袴田に見られてとっさに書斎から出てきたふりをした。袴田 그때까지도 하나코는 쿠로이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9시 45분 서재 앞에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쿠로이도에게 그냥 저녁 인사를 한 거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거였어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쿠로이도는 9시 45분 이후 죽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 이전일 수도 있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9시 30분 비서가 서재 앞에서 쿠로이도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그럼 과연 누구와 이야기를 나눴을까 하는 의문이 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 집안 사람들은 정황상 의붓 아들인 하루오가 창문을 넘어 들어와 이야기를 나눈 후 살해한 게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하녀 아스카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면서 그때 자신은 하루오와 집 밖에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수구로는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어찌 된 건지 들어보자고 하는데, 집안 어딘가에 모습을 감추고 있던 하루오가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春尾さん、私にとってそれは極めて居心地の悪い瞬間だった。 우선 약혼자인 하나코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 나는 하녀 아스카와 결혼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코는 우리를 이어주려고 했던 건 쿠로이도의 생각이지 나도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작가 란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루오는 그제서야 한시름 놓은 듯 나머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의붓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경찰들은 유력 용의자가 하루오 자신이라며 찾고 있다는 걸 친구인 헤이스케가 알려주었고, 자신에게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 지금껏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구로는 그것은 하루오 당신의 주장일 뿐이고 정황이며 동기는 모두 당신이 유력 용의자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범인이 아닌 걸 알고 있고 누가 진짜 범인인지 알고 있으니 진범은 스스로 자백하기를 바란다 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는 의아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데, 수구로는 나는 내일까지 헤이스케와 함께 사건에 대해 검토한 이후 진범을 경찰에게 알릴 거니 범인은 그 전에 자백하라고 권하면서 이렇게 헤어지게 돼요. 그 뒤 둘만 남게 된 헤이스케는 수구로에게 왜 범인에게 그런 경고를 한 거냐면서 행여나 달아날 수 있지도 않냐라고 하는데, 수구로는 범인도 똑똑한 사람이니 자백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헤이스케는 아니 그러면 대체 범인이 누굽니까? 라고 묻게 되는데, 자, 아무래도 범인이 공개될 타이밍인 것 같죠? 자, 바로 공개해 드릴 건데, 수구로는 이야기를 하는 게 우선 제일 신경이 쓰였던 거는 헤이스케가 집으로 돌아온 후 받았다는 전화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범인은 헤이스케에게 전화를 건 것이며 만약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라는 것이 의문이었다라고 하는데, 헤이스케가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쿠로이도의 시신은 다음 날 발견이 되었을 것이고, 그 반대로 말하자면 그 전화를 건 사람은 꼭 쿠로이도의 시신이 그날 발견되길 바랬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시신이 그날 발견되었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기는데, 그것은 시신이 발견될 당시 범인이 그 장소에 있어야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또 왜 시신이 발견될 때 범인이 그 장소에 있어야 했는가 하는 것인데, 그건 어떤 물건을 범인이 숨겨야 했기 때문이라고 수구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그 물건은 바로 딕토폰이라고 불리우는 녹음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9시 30분에 비서가 서재 앞에서 쿠로이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딕토폰이라면 쿠로이도가 죽은 이후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헌데 이 트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범인은 꼭 이 녹음기를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신이 발견될 장소에 있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범인이 누군지 이제는 아시겠죠? 다음 날에는 현장에 있을 수 없었던 인물, 그날 꼭 저택으로 갔어야 하는 인물, 그렇기에 알 수 없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아야 됐던 인물, 그건 바로 주인공인 헤이스케였던 겁니다. 짜잔! 이라고 하고 싶은데 이게 용의자가 헤이스케 말고는 없어가지고 좀 그래요. 헤이스케는 집사와 함께 서재에 들어가서는 시신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연락하라고 지시를 했죠. 그 후 혼자 남겨진 상태에서 방에 있던 딕토폰 녹음기를 숨겼던 건데, 그걸 어디다 숨겼냐고 하면 자신이 가지고 온 왕진 가방 아니었습니다. 짜잔! 의사다 보니까 항상 커다란 왕진 가방을 들고 다녔고, 그 안에 딕토폰이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10시 15분에 걸려온 전화 또한 헤이스케는 의사이다 보니까 환자 중 누군가에게 증상에 대해 알아야 하니 그 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시킨 거였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 또한 의사였기 때문에
죽은 사라코가 독살로 남편을 죽인 걸 누구보다 먼저 발견하고 그걸로 그동안 협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런 사라코가 결국 자살로 마무리를 하게 되고 자신의 유서를 쿠로이도에게 보낸 걸 알게 된 헤이스케는 모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거였습니다. 그럼 수구로는 왜 처음부터 헤이스케가 범인이다 라고 하면서 알리지 않고 이렇게 두 사람만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거냐면, 수구로는 헤이스케의 옆집에 살다 보니 헤이스케의 누님과도 친분이 있던 사이였어요. 근데 헤이스케의 누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6개월 정도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의 상태였고, 이를 안 수구로는 동생이 살인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님 또한 남은 생을 불행하게 마무리할까 싶었던 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진 이후 수구로는 헤이스케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는데, 당신이 그동안 협박했던 사나코도 수면제를 먹고 자살했지만 유서가 발견되기 전까진 사고였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이런 말을 전하는데, 요약하면 너 살인죄로 잡혀갈래? 아니면 수면제 먹고 죽을래? 뭐 이런 거죠. 무서운 사람이죠, 수구로는. まさかこんな終わり方になろうとは。 그러면서 마지막에 수면제를 잡아든 헤이스케의 모습으로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이야기는 유명 원작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에크로이드 살인사건을 일본풍으로 어레인지한 것이고요. 이야기의 화자가 범인이라는 요소가 누군가에게는 좀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추리소설이라고 하면은 범인이 탐정을 속이기 마련인데, 작가가 독자를 속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념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이에요. 소개한 쿠로이도 살인사건 경우도 나름 서술 트릭적 요소를 표현하려 충실했던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끝!